근데 이번에는 시스템 또는 플랜트가 그 트랜스퍼 펑션이 아니라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레프레젠트 되었을 때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많이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이 사전에도 다루었었는데 스테빌리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집대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은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클로즈 룹은 아닙니다.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에서 그 오픈룹 시스템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이 되었을 때 스테빌리티를 이렇게 스칼라인 경우에는 역시 저희가 자주 했었죠. 이것이 A의 부호에 따라서 이 익스포넨셜이 있기 때문에 블로업을 할 수도 있고 디케잉을 할 수도 있으니 언스테이블하고 이런 경우에는 스테이블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뭐 마지널 또는 크리티컬 스테이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스칼라가 아니라 스테이트가 하나가 아닌 그 멀티로 있을 경우에 칼럼 벡터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 개수가 스칼라 A가 아니라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게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풋이 있는 거지만 내추럴한 시스템만 바라본다고 하면 A 매트릭스가 있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A 매트릭스가 양수이면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행렬이 양수라는 것은 선행대수에 좀 자세히 알고 계시면 행렬에 대해서도 부호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행렬이라는 것은 엘리먼트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양수 이것이 이 행렬의 부호를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인가, 그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게 그렇게 직관적이고 쉽지는 않은 문제이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렬에 대해서 부호를 디파인하는 그 선형대수적으로 내용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을 다이고널하게 할 수 있죠.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어널리시스를 써서 그 다이고널라이즈 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이겐 벡터의 방향으로 각각의 아이겐 밸류의 그 부호가 양수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쪽 디렉션, 아이겐 벡터의 디렉션으로 그 언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하냐를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A에서 아이겐 밸류를 계산을 하고 이 아이겐 밸류의 부호를 체크함으로써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스테빌리티를 따질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이겐 밸류가 우리에게 이것이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계산을 하고 아이겐 밸류가 하나라도 양수면 그건 언스테이블한 거고, 이렇게 하면 어시스턴틱ally 스테이블 하거나 크리티컬리 스테이블 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스테빌리티를 따졌을 때 오픈 룹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였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스테빌리티인데 그 클로즈 룹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오픈 룹 시스템을 가지고서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루트로코스를 배웠죠. 루트로코스라는 것이 그 폴의 클로즈 룹의 폴을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였기 때문에 루트로코스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테빌리티 인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를 체크하는데 제가 추후에 스테빌리티 인 프리퀀시에 대한 개념과 좀 상반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루트로코스 스테빌리티 인 타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스테빌리티라는 것이 스테빌리티 클로즈룹 시스템의 스테빌리티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픈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저희 뭐 루트로커스를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주어져 있고 만약에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를 해서 이러한 클로즈 룹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지는 거의 전체적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클로즈 룹의 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걸 알기 위해서 루트로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로커스를 가지고 스테빌리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디나미네이터에 있는 분모에 있는 것을 0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복소수로 보면 크기는 1이고 페이즈가 파이이고, 지금 이 부분은 그 피리아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파이에 이런 느낌으로 쓰면은 이것은 이제 모듈러 어리트메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루트 로커스를 할 때 저희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진도를 나가면 여기까지 왔고, 이것은 크기와 페이즈를 비교를 해야 하니까 크기는 1이고 페이즈는 이렇게 되는 게 하는 S 스타가 있으면 이것은 클로즈 룹의 폴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S 스타가 만약 RHP에 있다면 이 클로즈 룹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클로즈 룹 폴이 다 LHP에 있다면 스테빌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클로즈 룹 폴을 이렇게 해서 여기면 여기에서 이 imaginary axis에서 떨어진 정도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closeness of the pole의 오른 아니면 그 y-axis 또는 imaginary axis와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그 시스템의 instability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걸 indicate 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폴과 폴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있는 폴은 조금만의 언설턴티라든지 뭐 예를 들면 시스템이 좀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y-axis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unstable 해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 클로즈 폴이 y-axis에서 좀 떨어져 있게 폴을 위치하는 것이 뭐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더 스테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의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스테빌리티라는 것이, 여기서 스테빌리티는 이제는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인데, 이것을 루트 로커스 또는 타임에서가 아니라 프리퀀시에서 스테빌리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받아들이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relative stability라는 명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스테빌리티를 frequency에서 체크업을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보면 이론상으로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이 타임에서 주어져 있고, 그것을 루트 로커스를 해서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를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오픈 룹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 또는 타임에서의 폴 로케이션은 그 시스템을 그것을 안다는 것은 프리퀀시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또는 보디 플롯을 보디 플롯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에서의 트랜스퍼 펑션 또는 폴 로케이션, 그리고 프리퀀시에서 프리퀀시 스위핑을 해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그 어떻게 변하는지 오메가에 따라서는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를 하면 이것을 알고 있으면 타임에서 루트 로커스가 있듯이 프리퀀시에서 어떤 특정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서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퀀시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디 플러스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보디 플러스는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의 보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클로즈 룹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그 예시가 있었을 때. 지금 목적은 루트 로커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프리퀀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게 모티베이션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따져볼 거고,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relative stability라고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대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또는 클로즈 룹이 있으면 오토 리그레시브한 또는 이 룹이 인피니트하게 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테빌리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리퀀시라는 것은 하나의 이런 특정 오메가의 사이누소이달 인풋을 인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G of S를 통과해서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오메가는 같고 앰플리튜드가 다르고 페이즈가 시프트가 되겠죠. 그 정보는 여기에 보디 플러스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시그널이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러한 시그널이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서 이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을 통과해서 여기에 아웃풋으로 뭔가가 나올 텐데 특징적인 것은 오메가는 같고 여기서 Y 아웃풋이 다른 것은 지금은 클로즈 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픈 룹만 있다고 열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의 결과는 이 전달 함수의 주파수 특징에 따라서 얼마만큼 시프트가 될 테고 페이즈가 바뀌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페이즈가 180도가 딜레이 또는 시프트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뭐 그대로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서 시프트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런데 같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이제 여기서 센싱이 되어서 피드백을 하는데 여기에 네거티브가 있으니까 이 신호를 뒤집어야겠죠. 자, 그래서 뒤집겠습니다. 여기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180도만큼 시프트가 된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보호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이 원래 레퍼런스 시그널과 이 오픈룹 플랜트 또는 시스템을 지나서 한번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이제 서메이션 더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신호와 1번 레퍼런스 시그널과 피드백 되어서 어떤 룹을 돌아온 시그널을 봐서 더하려고 했더니 180도에서 뒤집어졌으니까 이건 인페이즈가 된 겁니다. 그리고 크기가 예를 들어서 크기가 1이라고 하면 이제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폭이 2배가 돼서 증폭이 된 거죠. 페이즈는 같고 프리퀀시는 같고, 그리고 그러면 그 신호가 다시 또 룹을 돌고 이걸 무한히 많이 도니까 이거의 크기는 결국 계속 커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크기가 무한대가 돼서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특정 주파수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스테빌리티를 따지는 펀더멘탈한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룹에서 180도만큼의 페이즈 시프트 또는 딜레이 또는 렉 다 같은 말입니다. 뒤로 처지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다시 레퍼런스 시그널과 피드백 시그널이 더해질 텐데, 더해지는 순간 피드백 되는 신호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점점 커지겠죠. exponentially. 자, 만약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0.5라고 2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1이 들어가고 그다음 에서 크기가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신호가 다시 돌아가서 그럼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8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의 크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그걸 배웠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등비수열을 해서 2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페이즈가 180만큼 딜레이 되었을 때 크기가 돌아오는 신호의 크기가 1보다 크면 발산하게 됩니다. 1보다 크게 되면. 이것이 언스테이블 해줄 수 있는 특정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룹을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디 플러스를 보죠. 이건 오픈 룹입니다.
오픈 룹에서 이제는 페이즈가 마이너스, 이제 페이즈라는 것은 그 오메가의 프리퀀시의 함수니까 뭐 여기서는 다 페이즈가 180도가 아니고 여기가 왔을 때 이 특정 프리퀀시에서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입니다. 그랬을 때의 크기를 봐야겠죠? 크기를 보는데 이것은 그 보디 플러스니까 로그로 되어 있고 0데시벨이라는 것은 그 실제로 크기가 로그가 아닌 크기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지금 1보다 밑에 0데시벨 밑에 있으니까 크기가 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스테빌리티를 프리퀀시에서 저희가 따져보고 싶은 것이 목적인 것이고 오픈 룹에서의 특징을 다 알기 위한 오픈 룹의 트랜스퍼 펑션은 프리퀀시 스위핑을 한 보디 플롯이고 그 보디 플롯에서 클로즈 룹의 스테빌리티를 체크하는데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이 될 때에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스테이블한 거고 1보다 크면 언스테이블하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relative stability라는 것은 얼마나 오픈 룹 트랜스퍼 리스폰스가 마이너스 180도의 페이즈일 때 크기가 1에 가까운지에 대한 것을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로운 텀을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게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때 이 오메가에서 이만큼이 지금 뭘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G 오브 S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K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K는 뭐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양수의 리얼 넘버면 이 전체의 오픈, 여기 이제 컨트롤러까지 붙어 있는, 프로포셔널 컨트롤러까지 붙어 있는 여기에 페이즈는 플러스, 여기는 여기서 와 있고 여기는 0이죠. 그리고 이거의 크기는 S니까 크기는 곱해지는데 보디 플러스니까 로그를 취할 테고 그래서 더해집니다. 그러면 K를 제가 K 값을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니까 제가 PID 컨트롤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그 하이 게인, 프로포셔널 게인을 디자인하면 좋다고 해서 K를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보디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시프트 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시프트가 되면 어느 순간 여기 오게 됩니다. 여기 오게 되면 뭐냐 하면 마이너스 180일 때 정확하게 크기가 1이 되고 이때부터는 언스테이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얼마만큼의 게인을 키울 어떤 스페이스 또는 그 가능성 룸이 있다는 의미로서 게인 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그림,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가 프리퀀시 크로스 오버가 되는 이제 페이즈가 이럴 때에서의 그 매그니튜드가 1이 될 때까지의 거리니까 이만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에 얼마만큼 제로 dB에서 떨어져 있느냐가 게인 마진이 됩니다. 페이즈 마진은 뭐냐? 페이즈 마진은 반대로 크기가 1이죠. 여기가 0인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이면 언스테이블해지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 90 정도,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만큼 더 딜레이가 되어도 된다는 거죠. 언스테이블 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것을 페이즈 마진이라고 합니다. 더 느려져, 그 페이즈가 더 시프트 되어도 언스테이블 하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페이즈의 마진이 있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이런 오픈 룹
보디 플랫에서 저희가 게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테이블 하기 위해서는 게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이 둘 다 양수해야겠죠. 하나라도 음수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양수해야 된다. 그리고 피지컬한 어떤 게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에 대한 의미는 오픈 룹이 아니라 클로즈 룹에서 얼마나 스테이블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게인 마진만큼 올리면 언스테이블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페이즈 마진만큼 시프트가 되어야지 언스테이블해지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양이 크면 클수록 더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는 걸 반대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그림에서처럼 먼저 그 게인 마진은 순서가 여기에서 요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에서 올라가서 요만큼을 따지는 것이고 페이즈 마진은 여기에서 이 프리퀀시에서 내려와서 이만큼을 따지는 것으로 그래피컬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 프로포셔널한 컨트롤러를 이렇게 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K를 올릴 수 있느냐를 프리퀀시 관점에서 보면 이 보디 플랫에 보면 게인 마진만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올리게 되면 게인 마진만큼 올리면 이 곱하기 여기서 이제 더해지는 거니까 이제 보디 플랫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가 마진이 0이 되는 순간이 마지널 스테이블한 포인트니까. 그래서 게인 마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K를 올릴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페이즈 마진은 우리가 언스테이블하기 전까지 얼마나 페이즈를 딜레이 시킬 수 있느냐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틀랩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이 주어지면 지금 보면 뭐 타임에서 저희가 익숙하겠죠. 이걸 s로 팩터 아웃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폴이 마이너스 1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그래서 스테빌리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루트 로커스를 할 수도 있는데 매틀랩에 렐러티브 스테빌리티를 체크하기 위한 margin이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렇게 플랫을 그려주고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 실제로 게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 줍니다. 이 그림에서 이 마진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저희가 따져야 될 것이 180도니까 여기죠. 그렇게 올라와서 여기 요만큼이 게인 마진이 되는 것이고, 페이즈는 여기에서 내려와서 요만큼이 페이즈 마진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6대11 정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20로그 10의 2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페이즈는 디그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1.4도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거 여기는 로그 스케일인 거고 데시벨로 나온 거고, 여기는 그냥 스칼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컨버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지금 이러한 시스템으로 클로즈 룹을 하면 스테이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것이 클로즈 룹 시스템, 지금 이것은 오픈 룹입니다. 그래서 클로즈 룹을 꾸미고 이것이 스테이블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 g of s를 하고 k만큼 해서 피드백을 하는데 그냥 1이라고 하죠. 여기도 1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커맨드를 쓸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스텝 리스폰스를 보겠습니다. 스텝 리스폰스라는 것은 인풋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클로즈 룹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봤더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보시면 스테이블하게 오실레이팅을 하고 디케잉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그 렐러티브 스테빌리티 또는 마진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것을 스텝 리스폰스를 봄으로써 타임에서도 같다는 것을 역시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개인 마진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스템에서 개인 마진이 2였습니다. 2. 그래서 2를 곱하면 이제 개인 그 컨트롤러 프로포셔널 컨트롤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이런 것을 새로운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 이제는 2를 곱했습니다. 개인 마진만큼. 그러면 이게 개인 마진이라는 것이 곱해졌으니까 지금 보면 180에서 0이 되었죠. 지금 개인 마진이 0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곱했으니까 개인 마진만큼을. 개인 마진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더 곱해서 언스테이블 하기 직전 그 순간까지 오는 거니까 지금 보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그 순간이 되어서 지금 딱 마지널 스테빌리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하고 스텝 펑션을 하면 역시나 인풋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계속 보면 마지널리 계속 오실레이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익스플로드도 하지 않지만 다시 디케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속 스테이블 하다가 지금 딱 마지널 스테이블한 포인트에 왔고 만약 여기를 더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만큼 키웠습니다. 4만큼. 그러고 나면 180에서 지금 여기가 음수가 됐죠. 그건 이제 벌써 언스테이블하게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텝 리스폰스를 보면 이렇게 점점 발산하는 것을 확인 타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클로즈드 룹입니다. 이것은 오픈 룹의 보디 플롯이고,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배웠던 그 이론적인 것들을 매틀랩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페이즈 마진에 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페이즈 마진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제가 원래 있었던 그 G of S고 페이즈 마진이 있었죠. 페이즈 마진이 그런데 이제는 페이즈 마진이라는 것은 언스테이블 하기 전까지 그 시스템의 페이즈를 딜레이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을 한번 잘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이렇게 여기를 복소수로 표현을 하면 이만큼이 그 위에 들어가서 뭐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j 오메가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페이즈를 특정 주파수에서 페이즈를 시프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주파수에서 페이즈를 다 이만큼 시프트를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페이즈 마진만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달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수꼴인 전달 함수가 아니라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전 프리퀀시 영역대에서 그 페이스 딜레이를 동일하게 주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수식적으로는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는데 페이즈 마진이 디그리로 왔으니까 이것을 라디안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딜레이를 더했고 보면 오픈룹에서 여기가 G of S였는데 0일 때 페이즈 마진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 경우인 거죠. 이제 역시나 이것도 오픈룹입니다. 0일 때 보면 페이즈 마진이 이제 거의 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또 언스테이블해지겠죠. 이제 페이즈 마진이라는 것은 얼마나 페이즈를 그만큼 딜레이를 시켜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보다 조금 더해지면 그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페이즈 마진에 관해서 이제 페이즈 마진을 가지고 피드백을 한 다음 스텝 인풋을 이렇게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마지널 스테이블한 포인트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페이즈 마진을 제가 알기로는 페이즈 마진이 21점 얼마 정도로 기억했는데 그보다 더 키워 보겠습니다. 그럼 페이즈 마진이 더 키워서 스텝 리스폰스를 보았더니 이런 것처럼 스텝 리스폰스 이렇게 갔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unstable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즈 마진보다 더 많은 딜레이를 주었을 때 시스템이 unstable해진다는 것을 타임에서 스텝 펑션을 스텝 리스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